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지문은 시장 메커니즘이 가진 아주 특별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과연 참여자들에게 무엇을, 또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 걸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글을 따라가 봅시다. 이 글의 구조는 아주 명확해요. 첫 문장에서 시장은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핵심 주장을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정보를 숨기는 게 더 유리한 정치 협상 같은 상황과 대조하면서 주장을 더 선명하게 만들죠. 대조를 통해 시장의 특성을 보여준 다음에는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갑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행동을 바로 바꾸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장이 때로는 아주 가혹한 방식으로 현실을 깨닫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A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is, 즉 시장 메커니즘의 큰 강점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글의 주제를 명확히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is that 구조입니다. 주어인 strength, 이 단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로 that, 이 단어가 이끄는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시장의 강점이란 바로 incentives, 즉 유인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유인책은 개인이 to reveal their knowledge,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through their behavior, 바로 행동을 통해서요. 즉,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행동으로 보여주게끔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reveal, 이 단어와 incentives, 이 단어가 이 글의 핵심 열쇠예요. 두 번째 문장은 This stands in contrast to, 이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와 대조를 이룬다는 뜻으로 앞서 말한 시장의 특성과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겠다는 신호입니다. 그 반대 상황이 바로 many strategic situations, 많은 전략적 상황들이죠. 이 전략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in which, 이 표현이라는 구조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in which, 이 표현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는 관계 where, 이 부사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는 it is wise, 현명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현명할까요? 바로 not to let the other side know, 상대방이 알게 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때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 이 단어를 쓰는 구조입니다. to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not, 이 단어를 붙인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문장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완전 경쟁 시장은 leaves no room for such strategies, 그러한 전략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그러한 전략들이란 바로 앞에서 말한 정보를 숨기는 전략을 가리키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market, 이 단어가고 동사는 저 뒤에 있는 리비부스, 이 단어입니다. 중간에 있는 that clears on the spot, 이 표현은 주어인 시장을 꾸며주는 수식어구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질 때 진짜 주어를 찾아서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market, 이 단어가 단수니까 레이브스에 s가 붙었죠. 네 번째 문장은 왜 시장에서 정보 은폐가 안 통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If prices are not sticky, 만약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individuals adapt their behavior instantaneously, 개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대요. 여기서 sticky, 이 단어는 끈적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 경직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가격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니까 사람들도 그 변화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어댑트, 즉 적응하고 조정하는 거죠. 언제요? whenever, 그들의 선호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요. 다섯 번째 문장은 바로 앞 문장에서 말한 행동 조정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사람들은 stop buying items, 즉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건은 사지 않고요. and stop selling items, 최적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물건은 팔지 않게 됩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먼저 stop buying, 이 표현과 stop selling, 이 표현이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콤마와 함께 나온 maybe switching, 이 표현은 분사 구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다른 품목의 생산으로 전환한다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주절의 행동에 뒤따르는 또 다른 행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stop, 이 단어 뒤에 buying, 이 단어라는 동명사가 온 점도 중요합니다.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고 to 부정사가 오면 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이 되죠. 문맥상 구매 행위 자체를 멈추는 것이므로 동명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 꼭 구별해두세요. 마지막 6번째 문장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동기부여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자기 제품의 수요가 없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Markets reveal to them. 시장은 그들에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을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in quite brutal ways. 이 표현입니다. 꽤 잔인한 방식으로라는 뜻이죠. 시장이 진실을 알려주는 방식이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수요 없는 제품을 계속 만들면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통해 알려준다는 강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는 the fact that 구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추상적인 the fact. 이 명사의 내용이 뭔지 뒤따르는 완전한 문장이 설명해주고 있죠.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명사와 뒤에 절 내용이 같은 것을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지문을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정보를 공개하는 기능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보를 숨기는 게 유리한 다른 상황들과는 달리 시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생각과 선호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만들죠.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혹한 방식으로라도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주장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조와 예시를 통해 강화되는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문장이 길어질 때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찾는 연습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